2018년 6월 아프리카 니제르 서부 지역 엠부제 마을 근처에서 미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IS 무장 세력 사이에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IS 무장 세력은 60명 이상의 중무장 병력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소수 정예로 이루어진 그린베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죠. 실제로 격렬한 교전 중에 다수의 대원과 현지군이 부상 및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미군은 즉시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들이 바로 미 공군 낙하 구조대 PJ입니다. 이들은 오스프리 헬기를 타고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직접 고공로프 강화로 현장에 진입했죠. PJ 대원들은 즉시 전장 속에서 대원들과 현지군들을 수색해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하반신 마비 상태에 그린베레 대원을 무사히 구조해내는 등 다수의 대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직접 교전을 치르며 탈출을 위한 헬기 진입 경로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부대 투입까지 버티며 부상자 전원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죠. 이로 인해 작전에 투입된 PJ 대원들 다수가 공중 훈장 및 공로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 공군 낙하 구조대 PJ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공중전이 본격화되면서 파일럿들이나 공수부대가 추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 공군의 전신인 육군 항공대는 전문 구조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이를 위해 실험적으로 몇몇 의무병들에게 낙하산 구조 훈련을 받게 하고 직접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1943년 한 의무병이 직접 낙하산 투입으로 버마 전선에 투입되었고 실제로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죠. 심지어 이 의무병은 구조 신호 송신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이는 최초의 낙하산 구조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이때부터 낙하와 응급처치를 더한 개념인 낙하 구조란 개념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1947년 미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하며 전문 낙하 구조대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뒤인 1949년 낙하산을 통해 적진에 침투 및 구조하는 특수부대인 PJ가 탄생하게 되었죠. 사실 이때 이들은 낙하산 강화 구조를 뜻하는 패러레스큐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으나 무선 호출 코드인 패러점퍼를 약칭으로 삼아 PJ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패러레스큐 점퍼로 더 많이 불리는데 사실 공식 명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어포스 패러레스큐죠. 하지만 미군 내에서도 이들을 PJ라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에 이 영상에서도 편의상 PJ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PJ는 우리나라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바로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해상구조 임무로 한반도에 투입되었는데 주로 F-86, B-29 등의 항공기에서 추락한 조종사들을 구해내는 활약을 펼쳤죠. 이 외에도 바다 위로 낙하하여 조난자를 구출하는 수상착수구조, 눈으로 뒤덮인 산 위로 낙하하는 동계작전 등의 고난도 임무들을 수행했습니다. PJ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장에서의 긴급 외과 처치 역량까지 익히게 되었죠. 이후 수년 뒤 이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960년에 발발한 베트남전인데요. 베트남전에선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 추락이 매우 빈번했기에 PJ의 구조 임무도 매우 많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때부터 PJ가 졸리그렌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구조 플러스 헬기 조합이 탄생하게 되었죠. 또한 유명한 사례로 PJ 대원 윌리엄 피츠 상사가 폭격기 조종사를 구조하고 사망하여 명예훈장이 수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전을 계기로 PJ는 미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각인되었죠. 자, 하지만 PJ는 전쟁에서만 활약을 펼친 단순한 특수부대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며 나사 우주 비행사 회수 임무에도 적극 투입되었죠. 이 임무는 우주 캡슐이 바다에 착수하면 PJ 대원들이 투입되어 캡슐에 타고 있는 비행사들을 구출하는 임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동시에 냉전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PJ는 세계 곳곳의 미군 기지에 배치되었으며 특히 전투기 활동 반경 내에서 비상구조팀으로 활약을 펼쳐왔습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적진에 직접 침투하고 잠입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9.11 테러 이후인데요. 테러와의 전쟁이 선포되고 특수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PJ 대원들도 타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특수작전은 이전과는 달리 타 특수부대와 함께 침투하고 직접 전투까지 치러야 하는 양상을 만들어냈죠. 대표적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2018년 엠부제 전투와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레드윙 작전에서 PJ 대원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이렇게 PJ는 단순 구조 부대가 아닌 직접 침투, 구조, 응급 처치까지 통합 수행하는 특수부대로 거듭나게 되었죠. 현재 PJ 부대원들은 모두 고공 강화, 전투 응급의학, 산악구조, CQB까지 모두 숙달한 전문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 특수부대 CCT나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와 연합작전을 자주 수행하고 있죠. 이외에도 인도주의 작전이나 자연재해 작전에 투입되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 IT 지진 사태 때 PJ 대원들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지진, 2023년 튀르키예 지진 구조 등에도 이들이 투입되었죠.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군 유일의 전투구조 특화부대로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PJ 대원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일까요? PJ 선발 과정은 2년이 넘는 기간을 필요로 하며 평균 탈락률이 무려 80에서 90%에 이르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미 공군 특수부대 CCT 선발 과정과도 매우 비슷한 면이라 할 수 있죠. 먼저 지원자들은 텍사스주에 위치한 공군기지에서 SWPC라 불리는 사전 테스트를 8주 동안 거쳐야 합니다. 여기엔 헬위크, 즉 지옥주 못지않은 체력 테스트까지 포함되죠. 이 과정을 통과한 후보생은 ANS 과정을 4주 동안 거쳐야 하는데 여기선 PJ로서의 자질을 주로 평가합니다. 체력뿐 아니라 인성, 의사결정, 팀워크 등 PJ 대원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요구되죠.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본격적인 PJ 훈련 자격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 이들은 에어본 스쿨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선 3주 동안 PJ 대원들의 특기인 낙하산 강화 훈련을 받게 되죠. 이외에도 CDC에서 6주 동안 소중 침투 훈련을 받는가 하면 MFF 스쿨에서 4주 동안 고고도 낙하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사전 준비에 불과한데요. 여기까지 통과한 후보생들은 이후 약 14개월 동안 의학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의학기술사라 불리는 EMTP 자격을 수료해야 하며 민간 병원 실습 또한 치러야 하죠. 또한 PAC라 불리는 낙하구조 훈련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여기엔 산악구조, 수상구조, 고립지역 작전 훈련 등이 포함되죠. 이렇게 2년이 넘는 훈련 기간을 버텨낸 후보생들은 드디어 정식 PJ 대원으로 임명됩니다. 이후 이들은 실제 임무에 투입되는데 대표적으로 전투 탐색 구조라 불리는 CSAR, 그리고 나사 비상구조, 타 특수부대와의 연합작전, 인도주의 구조작전 등이 있죠. 그렇다면 이제 PJ 대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인 응급의료 장비와 낙하 침투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J 대원들은 아주 다양한 의료 장비를 소지하는데 TCCC 트라우마 키트라 불리는 응급처치 키트가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도 기도 확보 장치인 MPA, 수액이나 약물을 주입하는 IO 드릴, 심폐소생술을 위한 CPR 마스크 등이 있죠. 그리고 낙하 침투 장비엔 의료 장비와 함께 하강 가능한 RA1 특수 낙하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전술 배낭 하네스와 들거 시스템도 항시 갖춰야 하죠. 그렇다고 당연히 이들이 의료 구조 장비만 갖추고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 전술 장비와 수중 작전 장비, 탐색 통신 장비까지 갖추고 작전에 투입되죠. 다른 미 특수부대들과 비슷하게 주로 사용하는 소총은 M4A1 소프모드이며 야간 작전용으로 나이트 비전 고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중 작전 장비로는 컴뱃 다이버 스쿠버 키트로 불리는 특수전용 폐쇄형 잠수 장비를 사용하고 있죠. 이외에도 PRC-117G라 불리는 전술 무전기를 사용해 본대와 통신하며 비콘 로케이터를 사용해 구조 대상자를 탐색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비들은 극히 일부이며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는 상황에 따라 매번 달라지죠. 이들의 선발 과정이 2년이 넘고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이유도 이 같은 다양한 장비를 다루기 위해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PJ 대원들은 타 특수부대들과 차별화된 장비를 사용해 미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구조부대인 PJ도 현재 몇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이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PJ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특수전 직군입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RAND의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82%가 PJ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했죠. 이는 4%인 네이비실과 8%인 그린베레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낮은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낮은 지원율과 연결되어 인력 수급 문제를 일으키죠. 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닌 게 현직 대원들의 이탈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PJ 대원은 구조 전투 임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기에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데요. RAND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의료 전문직보다 소위 탈인격화라 불리는 심리 상태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탈인격화란 자신이나 타인을 비현실적이고 기계적으로 느끼는 심리 상태를 말하죠. 이처럼 고강도의 훈련과 고난도의 임무를 버티지 못하는 대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탈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에 있어 PJ는 전투 중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력입니다. 또한 미군 내 유일한 전투구조 전문 인력 부대로 전장에 빠질 수 없는 부대임에 확실하죠. 이들이 구해낸 병사와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을 정도로 활약 또한 매우 대단한 부대입니다. 미군은 이렇게 중요한 구조부대인 PJ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매우 고심하고 있죠. PJ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수 있을지 빗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 낙하구조대 PJ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 티어1 비밀 특수작전부대 IS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